그러면 요즘의 현장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1분기가 그 어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의 해빙기였다면 2분기는 저가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저렴한 매물들이 좀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되면서 마침만 3월과 4월에 서울과 수도권의 좀 대장 단지들에서 일반 분양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분위기를 타고 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주변 신축 아파트를 또 선매수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좀 거래량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매매가 실제로 거래되는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가 좀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좀 선호하는 지역들은 상승했다라고 피부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좀 그 실제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봐도 막 이렇게 다 반등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도 실제로 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통계 자료가 지금 KB 시세의 주간 시계표에 빨간색이 뜨기 시작했어요. 옅은 빨간색이 뜨기 시작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에서도 좀 뜨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한 3월, 4월부터 좀 느껴지는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은 특정한 지역만 그런 건지 좀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의 강남 2구라고 하죠. 강남구, 서초구는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 2021년 한 7월, 8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한 90%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압구정 정도 그렇고 압구정은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록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강남의 가장 아래쪽으로는 개포가 전고점이 32억이었는데 이제 29억 7천이 실거래가 됐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호가들은 30억 그 이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에서 90 한 3, 4%까지 맞아요. 다시 도달했다. 강남 2구 같은 경우에 그럽니다. 그래서 강남 2구는 전고점 대비해서 요 정도 좀 굉장히 근접하게 거의 대부분 따라잡았고 강남 2구의 서울 중위급지에서는 한 80에서 85% 정도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분위기가 2분기에서 1분기 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인천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제가 놀랐던 게 인천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는데 지금 인천의 기축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세 다시 갱신할 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돌려주는 정도의 역전세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어서 마이너스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무피 웃돈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얕게 붙어있는 그런 정도여서 2022년과 3년에 인천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 들어서 인천까지도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정말 가장 저점을 좀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일단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없었어요. 네, 꽁꽁 얼어 있었죠. 왜냐하면 금리의 영향도 일단은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굉장한 고금리여서 전세조차 쉽게 나가지 않고 또 이제 월세로 돌리는 월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또 역전세의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전세도 그렇고 뭐 매매도 그렇고 좀 원활하지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하는 수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위급지에서는 중위급지, 중위급지에 상급지로 이렇게 배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동반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살아나고 이런 어떤 순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서울 내에서 이제는 뭐 10억 이하의 분양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수도권 내에서도 국민평형 기준으로 10억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신축단지 기준으로 수도권은 7, 8억은 싸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10억 이하는 싸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약간 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좀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2월, 1월, 뭐 2월만 하더라도 야 이제 더 빠진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약간 좀 느긋하게 계셨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좀 짧게 좀 횡보하는 것도 좀 짧았고 이제 또 다시 네. 또 약간 올라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사람들이 좀 네.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합 하락기가 네. 2년 가까이 됐어요. 네. 2021년 그때를 하반기부터,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네. 대한 관망을 했던 시기이고 본격적으로 체감했던 곳은 이제 2022년 하반기인데 2022년 11월 기준으로 좀 네. 부동산 시장이 가장 얼어붙어 있었고 그렇죠. 11월을 기준으로 한 1월까지가 가장 얼어 있었죠. 그래서 1, 2월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라는 그렇죠. 기다리자였었고 그때 이제 좀 있으면 잠실 10억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잠실 자체가 이제 18억대까지 네.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좀 낮아졌었죠. 근데 지금 벌써 23억, 24억까지 거래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짧았어요. 체감하는 그 어떤 매수의 타이밍이 짧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또 매수해야 되나 이런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그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려면 내가 어떤 뭐 지켜보고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뭐 적정한지를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판단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오르면 또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게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어떤 기준을 잡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장에서 전고점 대비 전고점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좀 거래가 활발하고 많이 매매가가 높았던 2021년 하반기 전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고점 대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30% 내외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한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 왠지 40% 떨어질 것 같고 50% 그렇죠.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하고는 좀 별도로 본인이 시세 트래킹이라는 게 결국은 시세를 추적하고 이렇게 서칭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KB 선도 아파트 50 이런 거 시가 총액 자체가 좀 많은 그런 네임드 아파트들 그리고 각 구별 25개국 네임드 아파트들 적어도 이런 기본이 되는 아파트들의 시세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2주면 2주 뭐 4주면 4주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시세의 어떤 그 변화를 조금 느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한 기준 예를 들면 이 정도 내가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일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제 사야 하나에 굉장히 집중해요. 근데 시장을 저는 관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언제 사냐보다 어떤 걸 사냐에 조금 더 그 상품 자체의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고 그 아파트의 가치가 좋은데 못 사는 이유는 그 아파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장이 온다라고 하면 시세를 좀 파악을 하시고 변동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네 예산 안에서 ABC 아파트 즉 이걸 내가 실거주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세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세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초기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값이 같은 어떤 상품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내 조건에 맞게 좀 한 주머니에 모아보는 거예요. 그걸 그룹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항상 이런 단지들을 어떤 게 나의 지금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품인가를 늘 이렇게 고민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걸 사느냐, 어떤 상품을 사느냐 좀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타이밍도 타이밍이 좀 삐걱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본질에 집중했다면 좋은 상품을 내가 선택했다면 어쨌든 집이라는 것들은 회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살까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든지 항상 가장 바닥에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거를 맞출 수 없는 게 또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맞출 수 없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맞습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뭐 가장 괜찮은 게 뭘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니까 사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결심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름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룹핑을 하고 이제 하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부동산 공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좀 실수 아닌 실수로 그냥 뭐 대충 사고 뭐 누구 말 듣고 그냥 막 사버리고 뭐 많죠. 그냥 우리 동네니까 사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하시는데 이런 건 좀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뭐 그런 부동산 뭐 특징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방법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요. 그래서 네. 보통에 그렇죠. 뭐 중개사가 사라고 하면 사고 내가 익숙한 지역을 사고 네. 그리고 일종의 이사를 하는 거죠. 갈아타기가 아니라 갈아타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는 조금 더 상품이 좋은 곳으로 좀 네. 편안한 곳으로 혹은 뭐 가치가 있는 곳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 타면 좋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수평 이동을 하죠. 수평 이동. 그래서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네. 단순한 이사인지 내가 이사하는 곳이 이제 네. 조금 더 가치 있는 집인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결국은 집이라는 게 온 가족이 살기 편안한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투자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집을 사되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뭐 자본에 맞고 이런 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가 가치 되는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투자 가치가 있냐? 이거는 네. 또 다시 얘기하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어도 킬링 포인트 하나. 네. 어떤 거냐면 이 집이 뭐 강남은 아니지만 네. 뭐 수도권에 좋은 급지에 있는데 교통망이 진짜 좋아질 거야. 내년에 8호선이 뭐 개통을 해.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다산이나 구리 같은 곳이겠죠. 네. 뭐 교통망이 진짜 좋아질 지역이라든지 그도 아니면 뭐 외부의 어떤 환경이 바뀔 게 아니라면 뭐 네.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일자리가 들어오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이런 것 어떤 킬링 포인트가 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자체적인 내부적인 호재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라든지 곧 이주 예정이라든지 이런 한 가지의 포인트라도 가지고 있는 집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동산에서 맨날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거지만 뭐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고 하는 네. 것처럼 뭔가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거를 사서 좀 보유한 다음에 이제 나온다 이런 개념만 사실 가지고 있어도 네. 좀 어느 정도 좀 실패하지 않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이제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뭐 내가 그냥 좋아 보이면 사고 우리 동네니까 사고 약간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하시는 것 같아요. 헐님은 그 실제 지금 뭐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임장도 막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뭐 초보이신 분들하고도 이제 갈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느 정도 내가 좀 실력이 있을 때 초보들이 하는 실수들이 또 보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람만 바뀔 뿐 반복하는 실수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좀 알려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이제 임장 갈 때 요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임장 유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정말 부담 없이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는 요즘 뭐 임장 데이트처럼. 네, 가는 임장 여행, 임장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냥 예, 갔다 예, 왔다. 갔다 왔고 맛집을 들리고 그냥 지역을 이렇게 이제 관광처럼 둘러보시는 예, 그런 유형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발톱이 빠지도록 임장을 합니다. 뭐 고난의 행군처럼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이 참 어렵죠. 네. 어렵고 처음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낯설다면 그 지역을 여행하듯이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런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지역에서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임장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맛집 정도. 그런데 임장을 하기 전에 손품을 통해서 이미 그 지역의 어떤 내가 어떤 루트로 예를 들면 대장단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단지 뭐 모아타운 신통계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뭐 철도망이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루트 안에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를 좀 철저하게 보고 그리고 각 개별 단지나 구역의 진행 상황,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손품을 팔아서 요즘 네. 프로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품을 팔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 임장하시는 분들은 네. 부동산을 못 들어가세요. 아 그렇죠. 네, 부동산 앞에서 부들부들 못 떨 가죠. 압구정 임장 네. 가시면 문도 못 열어보세요. 그런데 임장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임장은 현장
현장의 어떤 소리를 네. 듣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세한 사항들을 뭐 주민들을 일일이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장님들의 브리핑을 좀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좀 수요자로서 네. 소장님들을 좀 대우하면서 정보를 브리핑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스킬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네. 메모지 꺼내놓고 제가 이 지역을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 소장님들도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진짜 이 지역을 사고 싶었으니까 오셨잖아요. 임장을 네. 해서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 지역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 제 돈으로 제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구역에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난 이렇게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어필을 하시게 되신다면 소장님들도 당연히 하나도 모르고 브리핑 해주세요 네. 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구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덧입혀지고 지역과 지역을 이제 옮기면서 임장을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들 비교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없는 임장은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아니 그 소장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알고 들어가면 내가 아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 뭐 대답은 해주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준비는 좀 하고 가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많이들 하시는 실수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사실 찾아보면 너무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만 고생 좀 하시고 가면 되는데 네.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네. 문제가 있다. 스스로에게도. 이런 것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필요도 좀 있습니다. 요즘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 지역마다 사실은 그 예전에는 막 다 올라갔으니까 네. 뭐 어디든지 좀 뭐 지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타이밍을 많이 논했다면 지금은 타이밍보다도 어떤 지역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별로 좀 움직이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수도권이나 뭐 지방 뭐 각각 다 좋은 지역들과 상품들이 있는데 네. 저는 서울 신축 대단지 서울 신축 대단지. 일명 서신대. 네, 서신대. 서울대보다 근데 서신대. 제일 비싼 거잖아. 비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조금 더 본질, 상품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저희가 뭐든지 다 오르는 장에서는 네. 작은 요소들 앞으로 뭐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어떤 노선이 생긴데 뭐 이런 요소들도 다 호재에 반영되어서 좋아지겠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택들을 매수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주택이라는 게 가치 투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귀해 보면 어떤 지역보다 서울이 당연히 많이 올랐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신축 단지, 대단지, 그러니까 투자의 모범 답안 같은 거잖아요. 네. 서신대가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좋은 걸 누가 모르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런 좋은 상품을 이 입지라는 내가 입지를 볼 수 있는 상품을 볼 수 있는 능력에다가 저는 약간의 기술, 어떤 정책이나 세금이나 대출, 일명 부의 삼각편대인 정대의 세를 네. 잘 활용해서 어떤 세팅을 하는 프로세스를 좀 익혀서 내가 가진 자산으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들이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네. 서울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네. 하긴 이 서울의 신축 대단지만큼 더 안전하고 괜찮은 투자처는 노아의 없는데 방출. 근데 이거를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뭐 다른 것도 막 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고 그래도 요즘 좀 수요가 좀 줄어든 이 상황에서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내 능력으로 한번 살 수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이 또 25개 구나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딱 듣고 내가 강남 아파트만 떠올렸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강남만 많은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입성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서울 입성을 꿈꾸는데 네. 지레짐작하셔서 난 서울은 아직은 안 돼라고 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긴 또 강남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 서울은 되게 큰 도시니까 서울의 신축 대단지로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